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은 3년 전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주식은 모두 팔았고 이제부터 우리도 한반도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짐 로저스 회장은 앞으로 10년, 20년간은 한반도에 뜨거운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반대로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의 투자 자산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분했다고 밝혀 일본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머지않아 한국과 통합해 북한의 문호가 열리게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일본 경제가 하강하는 주된 이유가 될 것이고 돈 풀기를 기조로 하는 일본 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은 일본 경제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꾸준히 일본의 경제 위기를 주장해온 로저스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 경제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위기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30년 동안 불황이었는데 또다시 장기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회장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수년간 금융 완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일본 국채와 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엔화 가치는 미 달러화뿐 아니라 머지않아 한국 원화에 비해서도 떨어질 것이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일본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둘 다 사퇴시켜야 한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본의 위기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로저스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본인들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로저스의 예언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에 3,6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영국의 4배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영국이나 미국보다 경제 회복 속도는 가장 더디고 경제적 타격은 더 컸습니다. 어째서 돈을 썼는데도 효과는 더 적은 것일까? 요즘 일본은 이 원인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결론은 일본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오랜 세월 이어진 양적 완화로 인해 약해진 경제 체질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일본 근로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G7 가운데 꼴찌입니다. 2년 전 짐 로저스는 일본 경제에 대해 더 독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좋다. 지금 일본의 15세 나이가 45살이 될 때면 일본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50년쯤이면 일본은 범죄 대국이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경제가 하락하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언급까지 한 것입니다. 반면 로저스 회장은 통일 한국의 미래는 매우 밝게 전망했습니다. 그는 통일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통일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개방되면 두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일본은 짐 로저스의 예언 따위는 상관없다. 우리는 끄떡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의 무역 수지는 7년 만에 최대 적자를 냈고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 관리조차 사실상 나쁜 엔저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스즈키 휴니치 일본 재무상은 수입 물가 상승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거나 그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 면에 있어서 나쁜 엔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야나이 다다시 회장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엔저는 단점뿐이고 일본 전체로 보면 장점이 전혀 없다. 엔저가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1,00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는 디플레이션의 나라 일본에서 최근 소비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시 후 43년여 동안 가격 10엔을 유지했던 일본의 국민과자 우마이봉이 12엔으로 값을 올렸다는 사실은 일본 경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기, 가스 요금도 25% 인상했고 서민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던 편의점의 도시락값도 훌쩍 뛰었습니다. 수입 밀가격 급등에 엔저가 겹치며 식자재 부담이 급증하자 기업들도 가격을 인상했고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이 시작되자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전에 했던 짐 로저스의 일본에 대한 예상은 맞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저스가 실제 한국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짐 로저스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이 자신의 로저스 홀딩스를 통해 스타트업 위엑스가 만든 K-팝 음원 투자 플랫폼에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자신의 딸이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해왔는데 이번에 K-팝 음원 플랫폼에도 과감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팝 음원에 투자하는 플랫폼은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팬이나 개인 투자자는 위엑스로 저작 인접권을 구매해 가수의 신규 음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50여 개국 2,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위엑스 K-팝 음원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짐 로저스의 지갑마저 연 것입니다. 로저스 회장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에 보란 듯 임진왜란 의병장 전시회까지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찾은 구국의 별 정문부 전시회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이 활약했던 북관 대첩과 일제에게 약탈당했다가 100년 만에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간 북관 대첩비의 420년 역사를 스토리텔링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전시장에 설립된 2m 높이의 야스쿠니 북관 대첩비는 숙연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관 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을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은 안타깝게도 일제의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 비석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영웅시하는 가토 기요마사에게 치욕의 패배를 안겨줬다는 이유로 100년 동안이나 북관 대첩비의 머리에 1톤의 돌을 얹어놓는 황당한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원로 서예가는 탑본을 뜨기 위해 비석을 만지자 비석에 신음이 들렸고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워져 종이를 놓쳤다며 이 비석에는 조선 의병들의 원혼이 담겨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5년 제1한국인 학자들과 한국 불교계의 노력으로 북관 대첩비는 원래 있던 북한에 반환하기로 합의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저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문부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나 북녘의 땅과 백성을 지켰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의병장 정문부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로 만들 수 있는 경이로운 문화 콘텐츠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같은 정문부 장군의 영화를 보고 싶다 라고 밝히며 한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 대한 짐 로저스의 관심은 진심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일본 경제는 몰락하고 한국이 부상하리라는 짐 로저스의 예상이 맞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